안녕하세요. 이웃집에 사는 오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둘째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학습에 돈 한 푼 쓰지 않는 우리 큰딸, 첫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희 딸의 루틴이 궁금하다, 학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예체능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으셔서요. 이런 내용들을 녹여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이는요, 학습에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있고요. 예체능에만 돈을 쓰고 있어요. 예체능에만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2명이라 만만치 않더라고요. 참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다들 학습에 돈 쓰고 예체능에도 돈 쓰고 다 어떻게 감당하세요? 다들 한 명만 키우시나? 한 명은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명은 쉽지 않네요, 정말. 자, 그러면 학습에 전혀 돈을 안 써봤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어릴 적에 음물을 했었어요. 30개월부터 음물을 시작했었는데 음물의 모든 과정을 다 하고서 끝마쳤어요. 음물은 구체물을 놀이로 접근해서 갖고 놀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제가 왜 수학 이야기 하면서 추상적으로 문자를 접하기 전에 구체물을 많이 갖고 놀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도형 파트 역시 구체물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거를 제가 몸소 느꼈어요. 이 음물도요, 호불호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엄마들의 그런 후기를 낱낱이 다 찾아봤죠.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런 거 안 해도 도형 잘할 애들은 한다. 해봤는데 별로 효과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든 과정을 끝까지 해본 엄마로서 눈에 당장 효과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끝까지 쭉 해봤더니 저는 분명하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째도 똑같이 30개월부터 음물을 시작을 했고요. 둘째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자, 이 우리 3학년 아이의 일상은요, 자, 아침에 눈을 떠서 학교 갈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음원을 틀어놔요. 영어 음원. 그것 때문에 항상 그걸 듣고 가고 있고요. 밥 먹으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골라서 들을 때도 있어요. 전날 읽었던 책을 듣거나 저는 이렇게 짤막한 틈새 시간을 좀 잘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이 짤막한 틈새 시간에 루틴을 잡아놓으면은 그 시간이 정말 알차요. 아침에도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음원을 듣고 가고, 저희 둘째도 친구들이랑 이 사이트 워드를 하거든요. 매일 해야 할 그게 있어요.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린이집 등원하면서 그 차 안에서 2권씩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째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첫째도 영어 같은 거는 이렇게 틈새 시간을 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정말 쉬운 리더스들을 차에다 두고 태권도 마치고 오는 길에 짤막한 리더스 한 권씩 차에서 보면서 집에 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틈새 시간을 잘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보통 첫째가 학교에서 집에 오면 1시 40분 정도 돼요. 아직 3학년이라 6교시 하는 날이 하루밖에 없고요. 6교시 하는 날은 2시 30분경에 집에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히 간식을 먹고 2시경에 바로 도서관을 가요, 저희는. 정말 별거 없어요. 도서관 가서 그날 하루 수업했던 과목들을 복습하는 시기예요. 그게 다예요. 월요일만 저희 딸이 미술 수업을 가야 해서 도서관을 못 가고요.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매일 도서관에 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그냥 집에서 해요. 국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자습서로 복습을 하고요. 국어 수업이 없는 날은 독해 문제집으로 대체해서 풀고 있어요. 수학은 그날 배운 분량의 수학 익힘책을 풀고요. 그 외의 문제집을 조금 더 풉니다. 학교에서 수학이 없는 날도 수학 문제집은 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은 교과서를 읽고요.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정리하고요. 영어는요, 디지털 교과서를 봐요. 디지털 교과서 보면 정말 쉽거든요. 대화문이 영상으로 나오거나, 그 다음에 퀴즈 이렇게 푸는 거 나오고, 이거를 우리 둘째가 정말 좋아해요. 딱 이 우리 둘째 아이 수준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단어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는 쓸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단원에 나오는 단어는 써보게 해요, 제가. 그래봐야 한 단원에 단어 5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애가 아직 단어 스펠링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단어는 써보라고 해요. 영어 시간에 가끔 단어 시험도 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노트에 써보고 넘어갑니다. 하루는 우리 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반 애들은 스펠링은 나보다 잘 써, 이러더라고요. 보통 영어 수업이 너무 쉬워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집중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학원에서 다 배워왔으니까. 저의 주변 선생님들이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애가 1학년 때였어요. 학교를 하면서 엄마, 내가 나오면서 6학년 교실 지나왔는데 너무 쉬운 걸 하고 있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근데 그거 다 쓸 줄 알아? 그 문장 다 쓸 줄 알아? 했더니 얘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제가 마지막 남겨놓은 그 뭐랄까 수업 시간에 얘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다 완벽하게 잘해서 자만심을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해서 듣고 집에 와서 스펠링도 써보고 해야지. 그거 네, 수업 시간에 잘 하면 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게 제가 남겨놓은 한 부분이에요. 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우리 애가 막 스토리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스펠링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닌데 이제 단어의 철자 하나씩 이렇게 틀리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얘는 손으로 쓰는 게 불편해서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불러서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음성으로 한번 불러서 써보세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불러서 써보잖아요. 예를 들면 썼니 뭐 이렇게 하면은 시드니 막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음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거 불러서 쓰는 게 쉬워서 스토리를 이렇게 불러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자, 결론적으로 얘는 국어, 영어, 수학은 매일 하는 거예요. 네. 영어는 디지털 교과서 그러니까 수업하는 날만 뭐 교과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거 외에 원래 기본적으로 매일 읽는 책도 있고 하니까 집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예, 영어도 매일, 국어도 매일, 수학도 매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수학이 정말 안 풀리는 날은 뭐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태권도를 다니는데 태권도 수업이 5시거든요. 그럼 2시에 도서관을 가서 이 태권도하고 도서관 거리가 5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4시 45분에 도서관에서 나와요. 그 시간까지 이제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복습할 거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다 하면 다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책을 읽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네, 책 읽어요. 네. 도서관에 가서 마음껏 자기가 다 고를 수 있어요. 네. 자, 태권도 마치고 집에 오면요. 저녁 먹고 뭐 씻는 시간 외에 거의 자유 시간이죠. 그 시간에 영어 영상을 보거나 매일 읽어야 하는 영어 책을 읽거나 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유책 읽거나 동생이랑 놀거나 네, 그러면 하루가 끝이에요. 정말 별거 없죠. 그러다가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제가 책 몇 권 더 읽어주는 거. 네, 이게 끝입니다. 네. 자, 제가 도서관에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평일 낮 시간에 아동 열람실에 정말 사람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자, 아동 열람실에 사람은 없지만 저희 딸은 저랑 같이 문헌정보실 가서 이렇게 자기 할 거 하거든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아동 열람실 책상에는 학습하는 공간이 아닌 책을 읽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다 메모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왠지 거기 앉혀서 공부를 하기가 조금 눈치가 보여서 문헌정보실로 올라가요. 문헌정보실에는 어른들도 공부하는 어른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또 눈치가 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빈자리가 있으면 눈치가 보이겠지만 그래도 얘 한두 시간 앉아서 할 자리는 항상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아동 열람실은 어쩌다 한두 명씩 와도 좀 소란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문헌정보실은 정말 조용하고 정숙하니까 자기도 조용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딸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어른들을 보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항상 이제 애들한테만 공부를 하라고 하고 어른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어른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책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저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아이한테 주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우리 딸도 굉장히 같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열심히 집중을 해서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몇 살이냐, 몇 학년이냐, 조그만 애가 와서 그러고 있으니 기특한가 봐요. 네, 그래서 칭찬 한마디씩 해주시니까 또 우리 아이가 뿌듯해가지고 그런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네. 자, 도서관을 매일 가다 보니까 이제 얘도 이 도서관에 매일 오는 그 어른들의 얼굴을 익히는 거예요. 저희가 도서관을 2군데를 다녀요. 저희가 주로 가는 도서관이 금요일이 휴관이어서 금요일에는 다른 도서관을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도서관에 매일 같이 오던 어른이 그 금요일에는 같이 이쪽 도서관에 오시거든요. 그걸 이제 얘가 알아보더라고요. 네. 도서관에서 얘가 공부하면 정말 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도 제가 수학 잘 안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입도 뻥끗 못하게 하거든요. 여기서 대화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끙끙대요. 그래서 네. 정말 힘들어하면 제가 1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도서관에 카페로 데려가서 간식 사주면서 힌트 주고 그렇게 하는데 얘한테는 이런 시간이 엄마와의 어떤 하나의 그런 추억거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시간들을. 네. 네. 그래서
얘 때문에 저도 매일 도서관을 가야 되니까 저도 요즘 책을 엄청나게 읽습니다. 네, 도서관 이렇게 한번 매일 활용해 보세요.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좋은데 왜 다들 활용을 안 하시는지. 다 어디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동 열람실에. 지난주에 저희 둘째가 그 감기에 걸려서 어린이집 등원 안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도서관에 데리고 갔어요. 첫째 보고 문헌정보실에 올라가서 너는 할 거 하고 와. 엄마는 여기에 채아랑 책을 읽어주고 있을게. 이렇게 했거든요. 자, 뭐 감기 걸렸는데 왜 그럼 도서관에 데리고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도서관에 아무도 없어서 얘가 감기 걸려도 데리고 가도 괜찮아요. 사람이 없는데. 예, 괜찮더라고요. 네. 자, 교과서 읽는 거에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좀 팁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엄마랑 같이 읽으셔야 해요. 애한테 이거 읽어봐 하고서 그냥 맡기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읽어 나가는 걸 엄마가 직접 보여주셔야 얘가 이제 혼자 읽을 때도 그렇게 꼼꼼하게 읽습니다. 네. 엄마 생각에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서 띄엄띄엄 다 넘어가면은 얘도 다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 되겠거니 하고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다 하나하나 아이랑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래봐야 하루에 배운 거 3쪽, 4쪽밖에 안 돼요. 많아봐야 4쪽이고요. 그만큼 안 넘어가요. 그냥 엄마가 읽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읽어주시면 혼자 읽으라고 하면 되거든요. 네.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어 수학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학습적인 건 국어 수학밖에 없으니까 국어를 이제 얘는 3학년이어서 자습서를 시키고 있지만 제 생각에 자습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1, 2학년은 혼자서 그 자습서를 읽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교과서로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1학년에는 보통 국어책에 생각을 해봅시다. 뭐 느낌을 말해요.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를 실제로 엄마랑 해보세요. 아이한테 느낌을 말해보세요. 생각해봅시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해봐야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엄마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다 보면은 이제 3학년부터는 자습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3학년 시작할 때 사회나 과학 이런 과목들은 처음에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줬어요. 그리고 이런 모르는 용어 정리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1, 2단원 같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얘는 전 과목 간혹 노트가 있어요. 네, 국어도 그날 배운 분량에서 특별히 모르는 어휘를 정리하는 노트, 사회과학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정리를 하고요. 수학도 개념 정리가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써보라고 했어요. 네, 개념을 3학년 1학기 과정부터 혼자 공부를 했는데 개념서에 옆쪽에 이렇게 보통 정리가 되어 있고 한쪽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그런 거를 노트에 옮겨 적어 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했어요. 보통 이제 얘가 수학 같은 경우는 방학 때는 한 학기 그 예습을 혼자서 나가고 있거든요. 개념서를 네, 그렇게 하고 저랑 이제 복습을 동시에 이렇게 방학 때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방학에 개념을 정리를 하면서 한 학기 앞에 거 그다음에 미리 예습을 마치고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코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해나가기 때문에 미리 해나가는 거여서 시간 많은 분량을 하지 않고 딱 한쪽씩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개념 정리하고 하는 게 아이한테 무리하게 그런 양을 주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확인하는 거는요. 수학 문제 푼 거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자습서 읽고 나면은 옆에 이제 문제가 몇 문제 있어요. 그것만 제가 이제 채점을 해요. 국어 자습서에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뭐 사회 과학에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그런 거 따로 확인은 하지는 않아요. 네. 가끔 책에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밑줄을 치면서 제가 읽으라고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네, 형광펜으로 다 밑줄을 치면서 얘가 읽고 있는데 가끔 제가 책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기는 해요. 네, 밑줄 쳐놓은 거 한 번씩 그냥 보거나 노트를 한번 뭘 써놨나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네, 그럼 가끔 한두 개씩 적어놓기는 하더라고요. 네, 제 생각에 이걸 얘가 뭐 100% 암기하고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이잖아요, 아직. 근데 이제 혼자서 해나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율에 맡겨요. 뭐 얼마나 이거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거를 이해했느냐 이것보다 국어 수학만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채점을 하면서. 어차피 공부는 혼자 해나가야 하는 건데 커서 혼자 할 수 있도록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제가 관리를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읽은 거, 사회과학 뭐 이런 거 질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율에 맡깁니다. 예전에 저한테 예체능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저자 류승재 선생님은 수학적인 감각을 키우는데 바둑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좌뇌, 우뇌를 둘 다 동시에 활용하게 되는 피아노를 추천을 하셨어요.
또 하나 이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이 책을 쓰신 노경선 소아정신과 의사시거든요. 네, 노경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초등생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과외 공부는 몸을 많이 움직이고 함께 즐기면서 배우는 종류의 놀이나 스포츠입니다. 부모들이 강조하는 인지적 학습은 아이가 최소한 사춘기 나이는 되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데 전전두엽이 성숙해야 인지적 학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전두엽은 서서히 발달하여 25세까지 꾸준히 성숙해 갑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아이의 뇌는 어떤 뇌일까요? 그것은 공부하는 뇌가 아닙니다. 느끼는 뇌, 경험하는 뇌이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일수록 사회성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자극, 즉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사회성 뇌는 다 자란 후에는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럿이 함께 규칙을 지키고 자신의 욕구와 이해를 남들과 조율하며 인내하는 훈련, 네, 단체 운동 권하시더라고요. 네, 아이가 특별히 뭐 흥미나 재능이 없다면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거 권하시지 않더라고요. 네, 이 선생님은. 네. 결국 엄마들이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온전히 아이의 의사에 존중해서 다 보냈어요. 제가 선택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는 아이라 7살부터 지금까지 미술 다니고 있고요. 태권도도 7살에 친구들이랑 가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태권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얘는 미술이랑 태권도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네. 제 생각에도 뭐 애가 싫은데 꾸역꾸역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미술을 보내야 학교 들어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아노를 좀 배워야 악보 보는 걸 배워야 음악 시간에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자꾸 학교 수업에 도움을 받거나 이게 학습에 연관시키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예체능을 접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우리 딸아이 악보 보는 거 이렇게 교과서 펴놓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꼭 학원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딸은 좀 특별하다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연기를 해요, 얘가. 네, 제가 한 번도 다른 데서 얘가 연기를 한다라는 거를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여기서 하게 되네요. 네. 7살에 우연한 기회에 오디션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연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큰 재능이나 별로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안 하겠다는 소리를 안 하네요, 얘가. 안 하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매주 주말마다 강남에 데리고 나가요. 네. 아무튼 네,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는 있어요. 7살부터. 네. 네, 저희 애가 다니는 회사가 뭐 자잘한 광고나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큰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거 이렇게 캐스팅 해주는 회사인데, 그래서 오디션도 뭐 KBS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막 이런 큼직큼직한 거를 주로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같이 연기하는 엄마들 보면은 짤막짤막한 광고나 경험을 많이 시켜주려고 막 이런 정보 찾고 발품 팔아서 많이 이거 여기저기 이렇게 데려다니시더라고요. 네, 자, 그것도 중요한데, 제게 그런 의지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우물만 파고 있어요. 뭐, 경험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나중에 얘가 커서 사회에 나가서,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도 도움받아라. 뭐, 그냥 이런 마음이고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으면은, 노력해서 하겠죠. 뭐, 대사 50번 연습할 거, 100번, 200번 연습해서, 예, 그냥 하고 싶으면 네가 성취해서 이뤄내라고, 저는 그런 식이거든요. 네. 아무튼 얘가, 뭐, 오디션에만 가면 얘가 얼어버려요. 그래서 아직 뭐, 별다른 성과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마다 발표를 잘한다고는 해요. 네. 그렇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해서, 얘가 얻는 거는 실패를 자꾸 해보는 거. 얘가 오디션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저는 그 경험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처음에는 8살쯤에 오디션을 볼 때는 얘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걸 지금 오디션인지 뭔지 해야 되는지 이런 감도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9살쯤 되니까 이 상대를 이해하는 감정의 폭이 넓어지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감정까지 같이 새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디션 가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쉬워서 끝나고 나오면은 막 엉엉 울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쉬우니까. 그러다가 또 막 떨어지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드나 봐요. 그래서 연습도 자기가 더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실패를 이렇게 어릴 때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보통 엄마들이 아이가 하나도 실패하지 않게 뭐든 다 좋게 이렇게 경험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실패도 어릴 때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커서도 이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다져진 사람들이 보면 뭐야 뭘 저런 거 가지고 저 정도로 힘들어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감정도 다양한 감정을 경험을 해보고, 네, 실패도 해보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한테 좋은 감정만 겪게 해줄 수는 없어요. 다양한 감정도 겪어가면서 커야 해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뭐든 시작했으면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봐야죠. 네. 꾸준히 시켜봐주세요. 네. 그래야 한 분야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체능 최소 3년 이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성과가 드러났을 때 이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해 나가려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예체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이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그런 예체능을 꾸준히 해나가서 성취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정말 별거 없죠. 네. 이 아이는 학원을 안 다녀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참 많은 아이예요. 네. 숙제 안 시켜도 돼서 스트레스도 없고요. 많이 놀고 책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네. 정말 별거 없는데 어떤 방식이 아이한테 더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초3 아이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입학 전부터 저학년 아이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